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제주 산책입니다. 제주 산책은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여행사로 여러분이 제주 여행을 합리적인 가격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금액은 얼마지? 믿을 수 있을까? 바가지 씌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들 모두 날려버릴 수 있는 여행사 제주 산책. 국민TV 조합원이자 토종 제주인이 운영하는 제주 산책.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고민 중이라면 검색창에 제주 산책, 제주 산책을 검색해보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서화숙 기자, 이정열 전 판사, 선대인 소장, 김종대 편집장이 나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은 저녁 7시 반, 홍세화 발행인이 나서는 금요일은 오후 5시에 강연이 펼쳐집니다. 네, 김용민 PD와 함께하는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민카페에서 삼성 백혈병 산업재해 노동자의 비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탐욕의 제국 상영회가 있었습니다. 예. 제가 금요일 이 시간에 그 영화 많이 와서 봐주십사 했는데 80명 자리 마련했는데요. 100명이 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카페에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국민TV 개국을 기념한 명사 특강이 있습니다. 오늘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가 한국 언론 현실에 대해서 특견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녁 7시 반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국민카페에 많이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료입니다, 무료. 예. 김용민 PD도 주말에 네. 국민TV 개국을 기념하는 오픈 스튜디오 때 예. 몸을 던지는 그런 헌신을 하셨습니다. 예. 사진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저희 국민TV 인권뿐만 아니라 동물권 보호에도 앞장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돼지머리로 하는 고사 이거는 안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돈을 입에 물고 또 지폐를 귀에 꽂고 그랬습니다. 예. 예.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첫 소식, 우리 정부가 한미일 군사정보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예. 이런 소식이죠?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은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추진했었습니다. 당시 한겨레 사설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일본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일본은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침략의 야욕을 한 번도 버리지 않았다. 왜구의 수많은 노략질과 임진 정유회란에 이어서 결국 1910년 한반도를 병탄해서 수탈과 유린을 자행했다. 그러고도 진솔한 반성과 사죄는커녕 영토 분쟁을 도발하고 역사 왜곡을 남발했다. 침략의 면에선 6.25 전쟁을 도발한 북한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요즘 핵무장까지 도모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들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이런 협정 체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겨레가 못을 박았습니다. 예. 이런 정서는 국민의 정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무산됐습니다. 사실 일본하고 군사정보를 공유해봐야 얻을 게 별로 없다는 그런 평가도 적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그 망령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대신에 한미일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오늘 조선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예. 요약하면 그러니까 한일 간의 양자협정은 안 되니까 예. 미국까지 넣어서 한미일로 하자. 뭐 이런 얘기죠. 이름을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군사정보보호 양해각서로 이름을 슬쩍 바꾸고요. 예. 조선일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 미일 간에는 이미 체결돼 있지만 한일 간에는 체결돼 있지 않다. 한일 양자 간 체결이 어려운 상황을 세 나라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풀어보려는 의도로 보인다. 순화해서 얘기하는 거죠. 예. 한국의 군사정보가 일본에 공유되는 것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조삼모사인 겁니다. 정부 소식통이 한 말입니다. 북핵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체제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본의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왜곡된 역사인식, 우경화 문제로 한일 관계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나가서 일본을 따끔하게 야단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바로 국민정서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따끔하게 따져야 할 이런 일본의 역사, 왜곡, 우경화에 대한 어떤 논제는 피하고 이명박 정부가 하다만 군사정보협정을 재체결하려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의 친일 과거사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도 안 되니까 지금 미국 끼어넣어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해관보 정상회담 때 지금 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맥락과도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괄목할 만한 특정 보도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 예, 오늘 일면 보도인데요. 차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2달 반 전입니다.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차동욱 휘하의 검찰이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인정하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예.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차동욱 전 총장의 혼외 관계자로 의심되는 임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복지수석실이 조회한 임모 씨의 진료 기록에는 채모군 출산 직전인 2002년 양수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서 2003년 분만 전후에 임모 씨가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각종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비슷한 시점에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서 채모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예. 결국 그동안에도 청와대 연루설이 심심찮게 나왔었는데 예. 청와대가 차동욱 총장 찍어내기 배후다. 예. 이런 의혹 더욱 짙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패턴이 있었습니다. 차동욱 전 총장 주변에 대한 청와대 뒷조사는요. 수석실별 유관기관 또는 과거 근무한 인연이 있는 기관의 관계자를 통하는 식으로 단계간에 체계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교육문화수석실이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서 채모군의 학적부를, 의료정책을 주관하는 고용복지수석실이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해서 채모군의 어머니 임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그리고 경찰의 사정 업무를 총괄하는 민정수석실이 경찰 내부 전산망을 통해서 채모군의 주민등록 정보를 각각 조회하는 식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예. 총무비서관실 조영 선임행정관이 과거 서울시에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는 서초구청 관계자를 통해서 채모군의 가족관계 기록부를 조회한 바 있었죠. 청와대가 임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것은 혼외자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을 가능성은 대단히 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임모 씨는요, 차동욱 총장과 법률적으로는 무관한 관계이고요. 또 공직자도 아닙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에 대해서 청와대, 권부의 핵심인 이 청와대가 뒷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게다가 청와대는 최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된 다음 찍어내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사전에 조사한 적이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향신문 보도는 지난해 6월. 예. 예. 사전에 조사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민간인 사찰하고 거짓말하고 이 국정원만 범죄 집단이 아니라 청와대도 범죄 집단임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걸 두고 박근혜 대통령 뭐라고 할까요? 저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습니다. 이럴까요? 그렇다면 대통령 그만둬야죠. 이렇게 무능하기 짝이 없고 기본적으로 이 통치가 안 되고 통솔이 안 되는 이런 지도자가 뭐하러 그 자리에 앉습니까? 예. 검찰의 또 다른 수사, 지금 국민적 관심이 몰려 있는데요. 예,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입니다. 예. 속보가 오늘 또 있죠? 한국일보 신명기사입니다.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장인 이모 처장을 검찰이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이 증거 조작 수사를 본격화하고 보름이 지났는데요.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국정원 윗선을 조사한 건데 윗선 조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특히 김 사장으로 불리는 김모 국정원 조정관이 조선족 협력자 김 씨와 같은 이런 협력자에게 금품 지급을 이 처장에게 보고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자, 이를 이 처장이 문서 위조의 대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예. 검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식한 정도가 아니라 총지휘를 했거나 나아가 이모 처장의 상부가 따로 있거나 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살피고 있겠죠. 예.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에게 돈을 줘야 한다. 라고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김모 조정관이 국정원 대공수사팀장인 이모 처장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통상 나라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 사람한테 돈 주는데? 라고 물어봤을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김 사장은 이거 저 문서 위조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모 처장은 이 사건과 무관하냐? 무관하지 않죠? 책임져야 할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이 됩니다. 예. 관심은 이제 검찰이 과연 그 윗선의 개입 여부, 이 단서를 잡아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정원에서는 협력자들에게 정보 제공 같은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 상부에 보고해야 승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는 지난 5일에 자살을 시도하면서 남긴 유서에서 국정원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있다. 2개월 봉급 300만 원 곱하기 2, 600만 원, 가짜 서류 제작비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예. 김 사장인 국정원 김모 조정관, 김 씨 등에게 줄 돈이 필요하다면서 상관인 이모 처장에게 보고하면서 협력자의 실체를 밝혔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바로 한국일보의 관점입니다. 사실 검찰은 유우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정원이 보강 증거 확보에 주력했고 보고 체계가 확실한 국정원의 조직의 특성상 이모 처장이 적어도 문서 위조에 관해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 이건 뭐 거의 상식에 가까운 얘기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모 처장도 국가보안법상 날조죄에 해당하는 그런 혐의를 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상황이 이런데 국정원 권모 과장 예. 검찰 조사를 받았었는데 예. 자살을 시도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일면 보도입니다. 토요일에 경기도 하남의 모 중학교 앞 승용차 안에서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권모 과장은 의식불명 상태며 국정원이 신병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게 오늘자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자, 권 과장은 어떤 사람이냐? 주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였습니다. 자, 이 문서 위조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인데요. 그러다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습니다. 귀국했어요. 3차례 잇따라 검찰에 소환돼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요. 예. 지난 금요일에 3차 조사가 있었던 모양이죠. 조사를 받고 나와서 동아일보 기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더니 검사가 자기한테 반말을 했다. 이것 때문에 언쟁을 벌였다. 이러면서 검찰이 수사를 특정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다. 검찰이 조직을 이간질한다. 갖은 모욕을 당했다. 국가를 위해 일해온 우리 국정원 직원들을 위조, 날조범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 선양 총영사관 부총영사라고 하면 그 이인철 영사의 상관인 거죠? 예. 예. 이 국정원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좀 대단한 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국정원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좀 발뺌으로 일관하면서도 이번에 좀 꼬리 자르기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시각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런 국정원 조직에 대해서 이 권모 과장은 자긍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예. 진짜 뭐 의구심이 듭니다. 한겨레 오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이거였죠. 애초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 진상조사와 수사가 한 달 이상 진행되면서 유우성 씨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려 한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실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여전히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위조된 줄 몰랐다면서 국정원 협력자 조선족 김모 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현재 국정원의 입장을 한겨레 기사가 정리를 했는데요. 예. 조선족 협력자 김 씨가 먼저 연락을 해와서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 사장으로 불리는 국정원 김모 조정관은 조선족 협력자 김모 씨의 말을 믿었다. 김모 조정관은 답변서 위조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고 위조 방법도 몰랐다. 이게 현재 이 시각 현재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협력자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협력자의 문서 위조와 국정원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태도입니다. 예. 상황이 이러니까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 국정원의 꼬리 자르기 성공할 건지, 예. 과연 검찰이 그 윗선까지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이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비단 국정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도 그러합니다. 국정원, 청와대. 자, 거짓말을 수시로 하는 것. 이런 면에서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한 지도자 밑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지도자 밑에 있기 때문에 온 국가기관이 범죄기관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안 가질 수가 없는 오늘인데요. 경향신문 8면 제목을 보겠습니다. 정부 희생양 만들어 정책 강행. 특정 집단 매도해 여론몰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규제 개혁에 관한 그런 기사죠? 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 기자와 만난 정부 부처의 한 공무원은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주 열렸던 이른바 규제개혁 끝장 토론을 보면서 심한 굴욕감을 느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선과 악 구도를 만들어서 공무원을 악으로 매도했다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각종 법령을 이유로 사업 허가를 잘 내주지 않는 공무원을 죄악, 도둑질 등의 단어를 써가며 강도 높게 비난을 했지요. 박근혜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특정 집단을 희생양으로 삼는 태도를 반복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사례가 또 있습니다. 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고 이들에 대한 혐오 여론을 조성해서 정책을 밀어붙이는 양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던 철도노조 파업을 귀족노조의 파업으로 몰아붙였고요. 예. 서울 목동과 공릉동의 주민이 행복주택 건설에 반대하니까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무조건 반대하면 님비 현상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민의 반대를 지역 이기주의로만 몰아갔던 거지요. 공공기관 정상화에서도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원인을 공공기관 내 종사자들에 대한 과다한 복지 탓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갔었습니다. 예. 이렇게 특정 집단 매도해서 예. 정책 추진하는 방식, 과거 군사정권, 예. 권위주의 정부에서 주로 했던 그런 행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런 덮어씌우기, 이런 또 꼬리 자르기, 희생양 만들기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런 내면의 그런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국가가 결정했으니 무조건 따라오라. 예.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의 코멘트가 경향신문 기사에 있는데요. 예. 노무현 정부가 국민의 참여와 타협, 이명박 정부가 협상과 야합성 타협이었다면 박근혜 정부는 힘의 우위를 통한 굴복을 시도하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이런 방식은 국민 사이에 반목을 남겨서 큰 후유증을 남기고 사회 통합에도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눈길을 끕니다. 예. 권력 내부에 암투설이 있다. 예. 예.
시사저널 최신호 오늘 여럿이 분들이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예. 특히 한겨레 경향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누굽니까? 박지만 씨. 박지만 씨가 있죠. 또 박근영 씨도 있죠. 예. 예. 여기서는 박지만 씨가 거론됩니다. 박지만 씨가 한 달 이상 누군가로부터 미행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 미행을 누가 했느냐? 미행을 사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윤회 씨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 예. 따르면 정윤회 씨가 누구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애, 딸 박근혜 양을 앞세워서 호가 호위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최태민 씨. 이 최태민 씨의 사위가 바로 정윤회 씨입니다. 예. 정윤회 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한 1998년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 때부터 보좌했는데요. 2002년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을 창당할 때는 총재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시사저널은 박지만 씨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에 수상한 오토바이 한 대가 자신의 승용차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고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전했는데요. 자, 보도에 따르면 박지만 씨는 이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서 누가 시킨 거야? 뭐 이렇게 따졌겠죠. 이 오토바이 기사로부터 정윤회 씨 지시로 미행당했다는 자술서를 받아냈다는 겁니다. 예. 박지만 씨는 미행 사건 직후에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다고 시사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기춘 실장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예. 자술서를 썼을 리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과 네. 대통령 동생 사이에 네. 이 암투로 비춰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와 가까운 청와대 비서진 3인방, 원래는 4인방이었죠. 근데 그 4인방 4대 천왕으로도 불렸는데요. 그 가운데 한 명이 불의의 사고로 지난 대선 운동 기간 중에 세상을 떠나서 그래서 세 사람이 됐습니다. 예. 이 비서진 3인방이 박지만 회장과 최근에 청와대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은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향신문은 그래서 박지만 씨, 청와대 민정수석실 간부, 또 파견된 경찰 직원에게 수차례 전화 연락을 해봤지만은 닿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박지만 회장과 가까운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 부대표, 이 사람과도 만난 모양입니다. 경향신문 기자가. 예. 이에 대해서 윤상현 부대표는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 가족과 권력의 핵심 관계자가 갈등을 빚어 충돌난 것, 박정희 대통령 때도 있었지요. 그리고 그 충돌 과정에 박정희 대통령은 총 맞아 죽었고요. 예. 김황식 전 국무총리 관련 소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아닙니까?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자신의 정치 행사에 현직 판사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김황식 예비후보는 2008년 대법관 시절 임기를 중단하고 감사원장으로 옮겼죠. 대법원은 김황식 예비후보 측 요구에 따라서 해당 판사가 개인적으로 관여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자, 김황식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방문해서 사실상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정식 선언은 한국에서 하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조만간 귀국해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당시에 김황식 예비후보를 수원지법의 한 판사가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판사는 김황식 예비후보가 행사장에 도착해서 차에 내리자마자 가방을 받아 쥐고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가방 못질을 했다 이런 얘기죠. 예.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김황식 예비후보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고 따라서 이 판사에게 김황식 예비후보를 돕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얘기는 이 판사가 30대에 불과한데 이 판사가 김황식 예비후보와 직접 알기는 어렵고 설마 면식이 있다 하더라도 공식 행사에 불러낼 관계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이 김황식 후보자가 법령을 몰랐다면 모를까? 이 네. 대법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이거 후배 판사 앞길 막은 꼴이 된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 붙었다면 이러지 말라고 왜 이러느냐고 라고 해서 돌려보내야 마땅한데 말이죠. 예, 경향신문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자, 한 가지 짧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더라도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적은 것만으로도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상당히 주목되네요. 허위 사실을 고소장으로 해서 제출만 해도 무고죄라는 겁니다. 이 사람 처벌해 주세요. 이런 요구를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더라도 요거는 무고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예. 무고하게 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던 검찰, 국정원 이분들이 이 기사 보면 좀 철렁 내려앉겠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영민 PD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 그러니까 2012년 대선 직전 박근혜 후보.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은 무참하게 뒤집어지는데 새누리당이 기초공천 폐지를 백지화하고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또 지켜집니다마는 그래도 그 근본 취지는 살리는 노력을 했다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가운데 민주당 김한길, 새정치연합 안철수 두 당대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약속을 지킨다는 점을 고리로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중앙운영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께 약속한 대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때의 거짓말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하지 않고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인 약속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천에서 기호 1번을 얻고 야권 통합신당은 기호는커녕 후보 난입 또 선거 패배를 염려해야 할 처지. 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이 책임 정치를 위해서 필요하다. 우리 당론 투표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당의 공식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초공천을 폐지하면 선거에도 지고 조직도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통합은 승리를 위해서 했고 선거에 승리를 해야 새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동영 상임고문도 기초공천을 안 하면 현역 구청장이 전멸해 서울시장 선거도 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이부영 상임고문 역시 손해를 감수하며 공약을 지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야권 통합신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후보들. 이런 고육지책. 안철수 의원이 통합야당 창당 배경을 설명하는 모임이 끝나자마자 안 의원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대부분 야권의 기초선거 후보자들로 안 의원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이제 게시물을 만들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려고도 할 겁니다. 공천을 받을 수 없는 야권 후보자들은 어떻게든 자신이 적통임을 알리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을 쓸 수 없게 된 만큼 야당을 연상시키는 파란색 복장은 기본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과 찍은 사진을 담은 대형 현수막도 내겁니다. 정당의 색깔과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을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 다시 당 공천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노예 착취 논란 중심에 선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의 전 이사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결국 야권 통합신당은 기초공천 폐지 약속을 뒤집을 거라며 먼저 설레발. 그러니까 자기들처럼 약속을 못 지킬 거라는 이야기인데 이번 논란은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 기만극을 더욱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가기 전, 즉 대선 전. 그분 말씀.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어긴 그분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 이제 뭐 국민한테 막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그게 안 지켜지는 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아니다. 어쨌든 신뢰라는 게 작은 거라도 열심히 지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해서 하나하나 지켜나갈 때 이 신뢰가 쌓이는 것이다. 자, 홍문종 사무총장님, 이런 박근혜식 정치 행태가 뭐라고요? 국민 기만극을